한 8분 정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추가되면 한 8분 정도 토론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변호사입니다. 장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전적인 동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좀 보완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를 해산해야 될 필요성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정당까지도 해산할 수 있는데, 그보다 결사의 자유의 보호 정도가 덜 중하다고 할 수 있는 범죄단체들을 해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탁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들을 결국은 이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그런 정도의 얘기 가지고서는 설득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법리적인 이야기로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현실적인 문제나 폐해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와 이것을 활용한 국민들에 대한 계도, 설득,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94년도에 범민연이라는 단체를 처음 접했습니다. 이것이 정식 단체로 결성된 것은 범민연 남측본부가 정식 단체로 결성된 것은 95년도입니다만 그 이전에는 이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당히 90년대 초반부터만 활동이 있었는데, 초반부터 이제 구속자들도 많이 생기고 사법처리 대상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법원에 의해서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고 난 뒤에도 제가 오늘 오기 전까지 자료를 좀 이렇게 뒤져보니까 범민연 관련자로서 처벌된 사람이 1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97년부터만 시작해도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단체가 이름도 유지하고 조직원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불법 활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불법 활동을 했다는 것은 뭐 절도하고 뭐 폭행했다 이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100여 건의 재범 사례들은 불법 방북 또는 불법 회합, 북한 공사집단의 구성원들과의 회합을 말하죠. 또는 통신, 불법 통신, 이런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들이고, 일부가 이제 집시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국가안보 저해사범인데, 이런 것들을 범민연이 반국가단체로 이적단체로 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범하고 있다. 왜 그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이 단체, 범민연이라고 하는 단체의 뿌리를 잘라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판을 없애버렸으면 이런 반복적인 광범위한 위협적인 이런 재범이 100여 회나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인데, 이적단체가 모체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보 저해 사범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해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적단체가 여전히 존치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너무나 큰 암적인 존재인데,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사상적으로 오염시키고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 법에 어긋나는 국가보안법을 어기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을 좀 설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에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이런 단체들, 뭐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가 모두 87개가 됩니다. 이 87개 중에 상당수는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활동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소멸되기도 했지만은 지금도 현재까지도 이적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가 5개나, 아까 얘기한 법민연다 포함해서 5개의 단체가 불법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 활동이라는 것은 다 우리로 말하면 안보 저해 사원들이죠. 이런 그 현실은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반국가 단체, 이적 단체, 그 국가안보 저해 사범의 오판이 되고 뿌리가 되는 그 근거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신뢰를 좀 잘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도 설득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폐해를 끼치는가. 범민론이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 사회에 끼친 이념적인 폐해, 또 경제적인 폐해, 이거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한 해에 어떤 통계에 보면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 국가 예산이 23조 원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마 범민론이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를 경제적으로만 환산을 하는 그런 연구가 있다고 하면 뭐 굉장한 액수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실증적인 자료들을 더 우리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 반국가 단체나 이적 단체의 해산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을 좀 더 감각적으로도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기초 자료 위에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적인 규정 체계와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런 헌법적 보호를 받는 정당에 대해서도 개선을 한다면 헌법적 보호까지 받는다고 할 수 없는 이런 범죄단체들에 대한 해산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론적인 방향 대신 그것을 어떤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체험적인 이런 필요성에 덧붙여서 주장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